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에서 불공거래 연장선에 있는 조금 특수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려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하실 기본적인 내용은 매입세 불공제 거래와 연결되는 내용 중에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다음 단계 하게 될 공통매입세액 정산, 마지막 단계 하게 되는 납부세액 재계산, 이 세 가지 내용이 조금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앞 시간까지 매입세 불공제에 대한 프로세스 그리고 불공제 거래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했었는데요. 불공제 거래에 대한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되어지셔야 이번 시간부터 하게 되는 안분 그리고 정산, 재계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입세 불공이라고 하는 건 공제를 못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세 가지 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불공제 유형에 대한 게 실제로 매입거래 중에 세금 계산서는 있으나 세금 계산서에 있어서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에 해당될 때 그걸 우리가 불공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불공제 거래와 연결되는 내용 중에 매입세액 안분 프로세스라는 거, 안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주로 본다면 같이 나온 용어 중에 공통 매입세액이라는 게 보이고요. 안분이라는 표현이 있고 정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통 매입세액부터 먼저 얘기를 한다라면 사업자 유형 중에 과세 사업이 있을 것이고 면세 사업이 존재할 때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건 이 과세와 면세에 쓰기 위해서 같이 매입한 재화, 이걸 우리가 공통 매입이라고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부가세를 공통 매입 세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무적인 프로세스를 하기 전에 먼저 이해가 되셔야 될 건 이론적인 내용부터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안분의 의미와 정산의 의미부터 조금 짚고 갑시다. 저희가 1기가 아니라 2기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한다면 안분이라고 하는 건, 공통매입세액 안분이라고 하는 건 예정 때 하게 되는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에 해당하는 2기 예정에서 발생한 이 공통매입에 대한 계산이 안분 계산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확정신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2기 확정은 10월부터 12월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확정이라고 하는 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전체를 말합니다. 이 확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정산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 안분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될 것이고 다음 시간에 정산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될 것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안분은 예정 때 하는 거, 정산은 확정 때 하는 것이다 라고 구분하시고, 안분의 개념이 좀 제대로 잡혀야 정산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리면서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통매입, 우리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회사가 운송회사다, 택시도 있고 택시업도 있고 버스업도 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택시는 과세사업이라고 하고 버스는 면세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있는 사업장, 이걸 우리는 겸업사업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세도 존재하고 면세도 존재할 때 내가 과세사업에 쓰기 위해서 재화를 매입했다, 과세사업에서 부가세 있는 재화를 매입했다라면 입력할 때, 점표 입력한다면 과세 매입으로 입력하고 이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쪽 쓸 거니까. 반대로 면세사업에 쓰기 위해서 과세재화, 부가세 있는 재화를 매입했다면 점표 입력할 때 이건 과세 매입이 아니라 부가세 못 받으니까, 공제를 못 받으니까 불공으로 입력을 하셔야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내가 과세사업에 쓰기 위해서 매입한 거와 면세사업에 쓰기 위해서 매입한 건 구분을 조금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과세사업에 쓰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면 그 부가세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으면 되고, 면세사업에 매입했다면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는다, 불공제다라는 내용을 기본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학습하게 될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재화를 매입을 했는데 얘를 과세도 쓰고 면세 쓴다. 방금 얘기했듯이 과세와 면세 쓰는 자체가 정해져 있다. 이건 과세 것이다, 이건 면세 것이다 라고 정해져 있다면 과세 매입 아니면 불공 매입 정해져 있지만 같이 쓴다라는 겁니다.
특정 재화를 매입을 했는데 얘를 과세도 쓰고 면세도 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재화에 대해서 반을 나누어서 일부분은 과세 쓸 거니까 과세 쓸 건 공제를 받고 일부는 면세 쓸 거니까 공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공급가액이 1억인 재화를 매입했다면 1억 중에 5억은 과세 것이고 5억은 면세 것이다 라고 한다면 과세 매입으로 5억을 면세 매입으로 5억을 이렇게 나누어서 회계 처리를 두 번 하면 사실은 제일 쉬운데 실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의 재화를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도 하나라면 이걸 전표를 하나로 처리하셔야 된다. 그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로 처리하면서 조심할 건 과세 쪽은 공제받고 면세 쪽은 공제 못 받는다라는 건데 방금 설명을 했듯이 공통사용 재화에 대해서 과세 쪽은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고 면세 쪽은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어느 쪽이 과세고 어느 만큼이 과세고 어느 만큼이 면세냐? 사실은 앞에 제가 반반 나눈다 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과세 반 면세 반 이렇진 않고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과세와 면세를 나누는 기준이 매출액으로 봅니다. 택시 쪽에 과세사 합정의 매출이 예를 들어서 6억이다. 면세사 버스인 면세사 매출이 4억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기준을 6억과 4억을 놓고 본다면 추정컨대 그냥 생각을 하건대 우리 회사는 과세자 매출이 더 크다 면세가 조금 작다라고 한다면 이 공통사용 재화 중에서 과세와 면세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쓴다 과세가 조금 더 많이 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우리는 면세 비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고요. 뒤쪽에서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면세 비율은 총 공급가 과세 플러스 면세를 합해는 오늘 글씨가 안 써지네요. 총 공급가라고 해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 합한 금액 분의 면세 매출 전체 공급가 공급 중에 면세 매출이 얼마냐 좀 풀어서 말하면 과세가 6억이고 과세가 6억이고 면세가 4억이다 10억인데 그 중에서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냐 4억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10억분의 전체 10억분의 면세가 4억이라면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가 면세가 40%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급가의 1억에 부가세 1,000만 원 중에 일부는 과세 거고 일부는 면세 거다 라고 가정할 때 과세가 60%고 면세가 40%다. 그럼 2,000만 원 중에 과세인 6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면세인 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눌 수 있고요. 600만 원은 공제가 되고 400만 원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실무적인 처리는 저희가 잠시 뒤에 실습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산은 안 해도 되지만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시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전체 매입 공동사용재화 전체 사용재화 중에 과세와 면세를 나눈다. 이 정도 부분이 과세고 이 정도 부분이 면세를 나누어서 과세 쪽 공제를 받고 면세는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 전체 1억 중에 과세 쪽이 60%니까 6천만 원이 과세 쪽이고 4천만 원이 면세 쪽이다 라고 한다면 이 6천만 원에 대한 부가세 600만 원과 4천만 원에 대한 부가세 400만 원을 나누어서 공제되고 되지 않고를 얘기할 수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면세 비율이다 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체 1억에 1,000만 원에 대한 1억에 부가 1,000만 원에 대한 걸 과세 매입으로 51번 과세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기본 원재료가 1억이시고 부가세가 1,000만 원에 외상 매입금 1억 1,000만 원. 정상적으로 전체를 다 과세 매입으로 잡고 일단은 1차적 과세 매입 다 잡는다. 같이 쓰기 위한 거지만 다 과세 매입을 일단은 잡아놓겠다. 그러고 난 뒤에 과세 쪽을 다 잡아놓고 면세 쪽에 해당하는 면세사업분 이 면세사업분이 저희가 면세 비율에 의해서 40% 계산했거든요. 이 40%를 공제를 안 받겠다. 부가세 대급금 처리해 놓은 1,000만 원 중에 일부를 상계 처리해서 뺀다. 얼마를 빼냐? 400만 원을 뺍니다. 빼고 이걸 원재료 원가에 가산을 시키겠다. 우리가 부가세 불공제분은 부가세 처리 안 하고 원가 가산을 하죠. 400만 원을 원재료 보태겠다
라고 처리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600만 원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거로 처리되시고 400만 원은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처리된다. 전체 부가세는 1000만 원이죠. 이렇게 과세 매입 잡았다가 면세 쪽을 불공제로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전표 입력을 할 때 전체 내용 전부 다를 불공 매입으로, 즉 외상 매입금 1억 1000만 원을 전부 다 원재료로 잡아준다. 이 원재료 1억 1000만 원 안에는 원재료 1억과 부가세 1000만 원, 1000만 원 전부 다를 불공으로 면세 쪽으로 잡고 난 뒤에 과세 쪽 공제가 돼야 되니까 이 중 일부분을 공제가 되는 것으로 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면세가 40%라면 반대로 과세 사업은 60%에 해당하겠죠.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 600만 원의 원재료를 자산 금액을 줄이면서 부가세로 잡아서 매입세액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측에 있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건 아니면 반대로 우측에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건 결론적으로는 전체 부가세 1000만 원 중에서 과세에 해당하는 60%, 면세에 해당하는 40%를 나누어 가지고 과세 쪽은 공제가 되고 면세 쪽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면세 비율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총 공급가분의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만큼이냐라는 건데, 저희가 잠시 뒤에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실습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프로세서, 계산 과정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 네. 그래서 이 안분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과세와 면세에서 같이 쓰기 위해서 매입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과세 쪽은 공제가 되고 면세 쪽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같이 쓰기 위한 것 중에 도대체 어느 만큼이 면세냐, 어느 정도로 공제를 못 받느냐라고 하는 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죠? 면세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건데, 실질적인 회계 처리는 과세 매입을 잡고 반대로 하는 왼쪽에 있는 방법이나 불공을 잡고 반대로 돌리는 오른쪽에 있는 방법이나, 과세 매입을 잡았을 때는 면세 사업분을 불공으로 잡았을 때는 과세 사업분을 공제받는 부가세 형태로 처리하는 형태인데 결과는 똑같다. 실제 실무에서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만 처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실제 실무는 왼쪽에 있는 방법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방법으로 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양쪽 다 맞는 거니까. 우리가 자격시험에 TAT 시험 준비를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습을 진행할 방법은 왼쪽에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오른쪽에 불공제를 잡고 난 뒤에 과세사업을 돌리는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방법은 향후에 기본 예제 문제 가지고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안분에 대한 예제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대신으로부터 공통사업에 사용할 원재를 구입하고 세금 계산을 발급받았다. 우리는 과세와 면세 공통으로 사용한다. 세금 계산서를 보니까 전자부품을 샀는데요.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고 부가세가 100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 원재료를 과세 매입에 쓴다면 과세 매입을 하면 되고, 면세 사업에 쓴다면 불공 매입을 해서 과세 매입은 공제받고 면세 매입은 공제를 못 받는다. 근데 우리는 공통 사용이니까 이 전체 1000만 원의 부가세 100만 원 중에 어느 만큼이 과세고 어느 만큼의 면세인지를 나누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공통 매입세 안분 계산이다 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고요. 안분이라고 하는 건 확정이 아니라 언제 하게 된다. 예정 때 작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불공 매입으로 입력해서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으로 갈 건데, 그 매매점 입력할 때 세무 구분 코드에 보면 54번의 불공 매입을 선택하면 불공제 사유에 공통 매입세액 안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전표 입력을 먼저 하고 다음 단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 그 프로그램 ATF 교육용 프로그램 실행을 해주시고, 2100번 3일 전자이시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갈 건데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해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과 연결이 되는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서 이기 예정으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로 기본적인 내용을 불러오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 2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이미 학습하신 내용이죠.
매입 매출 전표에서 불공 54번에 불공제로 입력하시면 그 사유에 따라서 리스트가 작성이 된다라고 했고요. 옆에 보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보이시고 정산 보이시고 납부세액 재계산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안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정산에 대해서 그리고 재계산까지 연결되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건데요. 이 안분 내역에 대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전산 세무 2급 같은 경우에는 얘를 수기로 작성하는 예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할게요. 저희는 자동으로 작성되는 걸로 학습을 할 겁니다. 매입 매출 전표를 열어주실 거고 조금 전에 보신 이 세금 계산서 기준에서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매입 매출 전표의 전표원은 8월 달로 갑니다. 8월의 날짜는 13일이시고요. 공통사용자를 매입을 했다. 그럼 이 중에 일부는 공제가 되고 일부는 공제를 못 받는 걸로 처리를 할 건데 두 가지 방법, 과세 매입 잡아서 반대로 갈 수도 있고 불공 매입 잡아서 반대로 갈 수도 있다. 우리는 불공 매입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54번의 유형을 불공 매입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불공제 사유 안에 보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을 선택을 해서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품목에 전자부품을 매입을 했고요. 문제 수량단가 없으니까 넘어가서 공급가액을 1,000만원으로 갑니다. 부가세 100만원이죠. 거래처는 주식회사 대신이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로 걸어주시고 외상 미수금이니까 2번의 분계를 외상으로 선택하면 차변의 원재료 그리고 외상 매입금이란 회계 처리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외상 매입금 1,100만원 안에는 실제 원재료 1,000만원에다가 부가세 다 보태진 금액이죠. 그럼 마찬가지 이 원재료 1,100만원 안에는 원래 원재료는 1,000만원이다. 거기에 부가세 100만원을 불공제 처리했기 때문에 불공으로 입력했으니까 부가세까지 합해서 1,100만원이 원재료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원재료 중에 일부분은 과세 사업에 쓴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제 받는 걸로 처리를 저희가 할 건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서 저희가 아까 입력한 전표를 불러오기를 할 겁니다. 우측에 불러오기 메뉴 통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계산식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공급가액 기준이라는 내용이 나오시고 공급가액 1,000만원, 세액 100만원, 이 1,000만원에 100만원은 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측에 총 공급가액이 있고 면세 공급가액이 있고 불공제 매입세액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 금액은 우리 회사에 입력된 실습 자료의 값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불러온 값이 되는데 요거는 조금만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내용 일단 추가를 한번 해보죠. 저희가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공통 매입분에 대해서 불공 매입으로 전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전부 다 원재료로 잡았다가 나중에 과세 매입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재료를 빼면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이 원재료에 대한 금액이 분계되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과세 사업분이 되겠죠. 저희가 전체 공통 매입 중에 과세가 몇 퍼센트이고 면세가 몇 퍼센트인지에 대한 뭘 계산하셔야 된다고요? 면세 비율을 계산하셔야 된다. 좀 전에 우리가 예를 들 때는 면세 비율이 40%였는데 모든 면세 비율이 40%가 아니니까 면세 비율을 계산하시려면 총 공급 가액도 알아야 되고 면세 공급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공통 매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문제 자료들이 추가 자료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가 나오냐? 관련 자료라고 해서 지금처럼 공급 가액 내역이 나타납니다. 매출 내역을 보면 우리 회사가 2기 예정 기간에 과세 매출이 3억이다. 그리고 면세 매출이 2억이다. 합하면 전체 매출이 5억이죠. 전체 5억분의 과세 매출, 면세 매출 합해는 5억분의 면세 매출이 2억이다. 이랬을 때 면세비율이 몇 프로이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 면세비율은 40%가 계산이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숫자를 잘 못한다. 이런 계산 잘 못한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은 누가 해줘? 컴퓨터가 해줍니다. 우리는 원리만 이해가 되면 되는데 왜 필요하냐? 조금 전에 우리가 전자부품 1,000만을 매입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과세고 일부는 면세다. 과세는 공제가 되는데 면세는 공제가 안 된다. 이 계산을 지금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2번에 보면 8월 13일 날 과세와 면세 사업에서 같이 적용한 1,000만 원,
세금 계산서 분이 있다. 이거 좀 전에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면세 비율을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면세 비율을 계산을 해서 어떻게 총 공급가 분의 면세 공급가니까 얘기 드린 대로 총 공급가가 5억이고 이에 대한 면세 공급가가 2억이다. 그러면 그 나오는 비율이 면세 비율이다. 제가 40%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총 공급가 5억 중에 면세 공급가가 2억이니까 면세 비율을 계산하면 40%의 금액이 나온다. 그러면 40%는 공제가 안 되고 나머지 60%는 공제를 받으셔야 된다.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전체 금액 중에서 공통사에 우리가 매입했는 전체 중에서 과세에 해당하는 금액, 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60%이시고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40%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과세 쪽은 공제를 받으면 되고 면세 쪽은 공제를 못 받으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분 계산,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서 본다면 총 공급가액 우리가 매입한 1,000만 원 중에 부가세가 100만 원이 있는데 총 공급가가 5억이고 면세 공급가가 2억입니다. 그래서 공제 안 되는 걸 계산하는데요. 조금만 밑에 내려가서 보면 공통 매입세액에다가 총 공급가 5억분의 면세 공급가 2억 요걸 계산하면 이게 면세 비율이다. 우리가 지금 전자부품을 1,000만 원을 매입하면서 매입에 대한 세액이 100만 원 부가세죠. 100만 원 부가세 중에 일부는 과세거고 일부는 면세거다. 어느 만큼의 면세냐? 면세 비율이 40%니까 400만 원이 면세거다. 그죠? 그러면 100만 원 중에 40%에 해당 40만 원의 부가세가 면세에 해당해서 요 면세에 해당하는 만큼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마지막까지 할 거는 뭐냐? 전체 내용 중에 부가세 공제 가능한 부분 과세기간 마지막 날짜 2기 예정의 9월 30일 기준에서 원재료를 빼면서 부가세를 잡아주는데 이 원재료 60만 원 빼고 부가세 잡는 건 면세 부분이 아니라 과세 부분이죠.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가세 100만 원 중에 과세 쪽이 60만 원 있고 면세 쪽이 40만 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걸 실무적으로 조금 실무적 조건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인 작업을 한번 해본다면 저희가 아까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1,000만 원의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100만 원 요건 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용이죠. 1,000만 원에 100만 원에 대한 매입을 했는데 이게 공통 매입세액이다. 안분 계산을 할 건데요. 총 공급가액을 넣으라고 나옵니다. 총 공급가액은 과세 플러스 면세입니다. 과세가 3억에 면세가 2억이니까 기존 자동으로 반영되는 자료 고려하지 말고 5억분의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면세가 2억이다. 그러면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산돼서 면세 비율만큼 공제 못 받는 게 40만 원이다. 그럼 하단에 공통 매입세액 100만 원 중에 총 공급가 면세 공급가 계산해서 불공제가 40만 원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한 상태에서 앞페이지 바로 앞에 있는 탭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가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원래 우리가 불공 입력한 두 건이 있습니다. 비영리 소형 승용차 접대비 유상금액 이거는 54번의 불공으로 그 전에 입력했던 내용이고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 8월 13일 날 전자부품을 불공하면서 이 불공제 사유를 안분 계산했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에 반영되냐? 여기에 나옵니다. 하단에 가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서 1,000만 원에 100만 원 중에서 공급가액 400만 원, 40%죠. 부가세 40만 원, 40%죠. 요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입매 전표에서 54번의 불공을 걸면서 안분으로 처리를 했다면 불공제 내역에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에서 이렇게 자료 입력을 해서 공제 안 되는 금액을 계산만 해주신다면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는데요.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로 검색을 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로 2기 예정 신고 저장된 건 아니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불러올 거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행이죠. 16번행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50번행도 있고 51번행도 있거든요. 50번행은 전형적인 불공제 거래이시고 51번이 안분 계산에 있는
공통 매입세액 면세 사업이라고 나오는데요. 안분 계산의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400만 원에 40만 원. 실제 우리가 공통 매입에 쓰기 위해서 과세와 면세 같이 쓰기 위해 매입한 게 1,000만 원인데 면세 비율 계산했는 게 면세 비율이 몇 프로요? 40%죠. 근데 실제 시험이 40%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면 시험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금액을 넣어주면 자동 계산되고 그 금액 자체가 신고서에 자동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다.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신고서 반영까지 했다면 실제 마지막에 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매입 매출 전부해서 전부 다 이걸 불공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가세 100만 원을 다 불공제 잡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뭐가 된다? 그 중에 일부는 공제가 된다. 공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느 만큼이. 면세 비율이 40%니까 나머지 60%는 공제가 돼야 된다. 그 60%를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어디서 하느냐? 일반 전표에 가셔서 이기 예정 마지막 날짜인 9월 30일 기준에서 대변에 원재료를 잡습니다. 대변부터 먼저 할게요. 왜? 전체를 원재료를 잡았는데 이 중에 이 부가세 100만 원 중에 일부는 공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60% 과세사업분이죠.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60만 원을 원재료를 차감하면서 차변이익을 부가세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부가세 대금금 60만 원. 이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해드렸는데 마무리를 하자면 면세 비율에 대한 개념. 면세 비율 자체가 총 공급가 분의 면세 공급가. 뭐 설명을 드린 대로 과세 쪽은 공제가 돼야 되고 과세 쪽은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면세 쪽은 부가세 공제받을 수. 과세는 공제가 되고 면세는 공제가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연결 내용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안분계산 서식을 작성을 했는데 전체 공통매입세 100만 원 중에 총 공급가 5억 분의 면세 비율 2억, 5억분의 2억, 네, 해서 면세비율 40%, 불공제 되는 게 40만 원, 요만큼에 대해서 매입세액 내역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이 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세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셔야 될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 안분 계산에서 조금 개념을 잡고 넘어갈 실질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 그렇다면 무조건 안분 계산해야 되냐? 예외적인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 정산에서도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총 공급가액, 매입한 총 공급가액 중에서 면세 비율이 5%가 안 된다. 면세 비율이 5%가 안 된다면 안분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안분 계산 안 해도 될 때는 불공 매입이 아니라 전부 다 과세 매입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건데 두 번째, 공급 단위별 공급가액이 50만 원. 공급가액이 50만 원 이하라고 하면 부가세는 5만 원이죠. 세액이 5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안분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사실 안분 계산을 생략하는 경우는요. 실무시험에는 실무적인 자격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론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향후에 취업을 해서 이러한 상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조건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가 과제 사업이다. 이 할 일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면세 사업이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과세와 면세가 있는 겸업사업장이다. 라고 할 때는 이 판단을 조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안분계산 잘 모르겠다. 뭐 정산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취업을 할 때 회사를 겸업사업자인 취업을 안 하시면 돼요. 회사 잘 알아보시고. 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안분계산에 있어서 면세비율이 5%, 공가액 5만 원, 신규 사업자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총 공급가액 중에서 반면에 안 해도 되는 경우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다 하더라도 원래 면세 비율이 5%면 안분계산을 안 해도 된다 했는데 공급가액이 5천만 원, 공급가액이 5천만 원 넘는다는 건 부가가치세가 500만 원이라는 거죠. 큰 돈이다. 이런 경우는 5%가 안 돼도 안분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TAT 같은 경우에 2급 시험에 나왔던 문제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나오는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다. 매입세 불공제 내역 작성자 보면 매입세 불공제 내역 작성자라고 한다면 겸업사업자를 말하겠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겸업사업자 같은 경우에 공급가액의 매출 내역이 있으시다.
총 공급가액이 있고 면세가 있는데 5억분의 2억은 40%가 쉽게 계산되지만 지금 1억 4,800분의 2,960만 원이라면 계산 잘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세 불공개 내역에서 공급가액 세액 입력해 보셨죠? 집어넣어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그리고 안분 계산 내역 여기 보면 1,500만 원에 100만 원. 이 부가세 중에 일부는 공제가 되고 일부는 공제가 안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제 문제에 보면 우리 회사가 과세사업, 면세사업 공통이다. 공통사용 재화인데 문제를 보면 과세 매입으로 처리하고 일단 과세 매입 처리하고 우리는 불공을 실습을 했는데 과세 매입 처리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자료 즉 과세 매입 잡았다면 면세 부분에서 불공제 처리하셔야죠. 그 부분을 9월 30일자 전부 입력을 하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 대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을 작성하라라는 말은 조금 전에 우리가 54분에 불공을 했을 때는 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이 자동 계산이 되었지만 과세 매입을 했을 때는 실제로 수기로 수동 작성 수동으로 말이 좀 버벅거려 수동으로 수기로 직접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실습은 54번으로 해서 자동 작성되는 걸 보셨다면 수기 작성은 다음 시간에 정산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비슷하지만 두 번째 예제 문제입니다. 뭐 같은 형태고 숫자만 바뀌는 거죠. 계산서는 동일합니다. 마찬가지 유형을 51번 과세 매입 잡았다가 상대 계정으로 분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 실습은 54번 불공 잡았다가 과세 매입분에 대한 분기를 했다면 이 과세 매입을 해서 불공제분 분기하는 건 향후에 기본적인 예제 문제를 가지고 직접 실습을 할 건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51번에 과세 매입을 잡으니까 원재료 부가세 전체 금액이 나오겠죠. 이 전체 부가세 중에 원래 원칙은 과세 쪽은 공제가 되고 면세는 공제가 안 돼야 되는데 다 과세 매입 잡았다가 면세 비율을 계산을 해서 안분 계산 서식을 통해서 면세 비율을 계산해서 면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세를 빼면서 원재료를 잡으셔야 된다. 이게 불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산 취득원가로 잡아준다는 거죠. 이 면세 비율에 대한 이해가 좀 정리가 필요하시고 면세 비율은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계산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반복적인 학습은 필요합니다. 안분에 대한 내용이 좀 정확하게 되시셔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학습할 정산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쉽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 저희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공통매입세액 정산 그리고 납부세액 재계산 순서대로 강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탁을 드릴 거는 안분 계산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셔야 정산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부탁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안분 계산에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 공통매입세액 정산에서 안분 계산을 살짝 소환을 해서 정리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정산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